자, 안녕하세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콕 집어서 설명하는 미스터 추쌤의 사회문화입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사회문화 수능 시험에 대해서 불안하시죠? 자, 선생님이 40개 주제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은 군더더기 설명은 하지 않고 꼭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문제 푸는 연습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수능 시험 3등급은 충분히 맞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더 뭐 1, 2등급 더 맞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일단 이번 학기 개념 정리 이거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여름방학부터 선생님이 표프리 특강 시험 문제 대비해서 그 정리하는 표프리 특강을 여름방학 중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학기 중에는 개념 정리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이제 방학 때부터 표프리 특강 두 문제, 그 어려운 문제 있죠? 그거를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 3등급은 충분히 잘 맞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다만 문제 푸는 연습만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해주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신나사문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래서 Q&A 게시판에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줄 테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주저하지 않고 물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계급 이론, 계층 이론 이거는 기능론하고 갈등론하고 기능론하고 연관되어서 수능 시험 문제에서 거의 단골로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회가 불평등하죠. 그래서 이 사회 불평등이란 뭐냐? 말 그대로 불평등한 거죠. 누구는 20대인데 벤츠 타고 다니고, 누구는 폐지 죽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누구는 되게 잘 살지만 누구는 가난하고 이렇게 평등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층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층화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이 서열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등부터 꼴등까지 이게 서열화되어 있듯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신분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의 원인은 뭡니까? 그것의 원인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야.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사회적 희소가치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희소가치가 차등 분배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돈이나 명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돈이고 소득이 많고 적냐 이러한 것들이 차등 분배되어진다 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상류층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류층이 되고 이런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원에서 사회 불평등은 당연하고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게 기능론이고, 기능론하고 갈등론은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했었지만 계속 뒤에서 나오는 중요한 거야. 수학으로 치면은 더하기 빼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 잘 모르는 학생들은 앞부분 넘어가서 다시 한번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불평등은 뭡니까? 부당하다라는 거. 사회불평등은 잘못된 거고 굉장한 사회적 모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떤 거냐면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사회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은 거시적 관점이야. 거시적 관점은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회의 구조나 제도, 법 이러한 굵직굵직한 어떤 덩어리,
사회,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었죠? 자, 이 거시적 관점에는 기능론하고 갈등론이 있었어. 그래서 기능론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갈등론은 불평등은 굉장히 부당하고 사회적 모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기능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능론은 여러 구성 요소는 각자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사회의 유기체설 알죠? 사회의 유기체설은 뭡니까? 추승호라고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승호라고 하는 인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눈, 코, 심장, 위, 장, 간 이러한 기관들이 있겠죠? 그러한 기관들이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추승호라는 그런 덩어리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안정과 발전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를 생명체에 비유해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라 각 부분들은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그 사회가 조화롭고 안정되게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는 거야. 자, 병원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병원에는 병원에서 중요한 사람이 병원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 앰뷸런스 운전하시는 기사, 병원을 지키시는 분 굉장히 많겠죠. 근데 병원에서의 중요도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앰뷸런스 기사가 환자를 싣고 오고 뭐 의사하고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지만 이것들은 중요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 의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또 오래 하고 많은 시간과 돈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기가 쉬워 어려워? 굉장히 어렵죠. 그쵸? 그리고 간호사도 이제 의사보다는 덜하지만 되기가 어렵고, 근데 앰뷸런스 기사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론에서는 병원에서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수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의사가 돈을 가장 많이 벌고, 간호사는 그 다음, 앰뷸런스 기사의 보수는 적고 의사와 간호사에 비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극히 합리적인 거고 오히려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성취동기를 자극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의사, 간호사, 앰뷸런스 기사가 월급이 똑같아. 그러면 누가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병원에서 중요도, 사회에서의 그런 각 부분의 직업, 이러한 것들의 중요도가 차이가 나서 사람들이 더 좋은 직업을 갖고 보수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사회가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회는 계층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 계층화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계층은 자신의 자업자득이라는 거야. 내가 한 만큼 받은 거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은 거라는 거죠. 내가 하류층에 있으면 그것은 네 탓이라는 거야. 개인 탓이라는 거죠. 개인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은 이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보편적이고 늘 있는 거고,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늘 있는 거라는 거야. 그리고 불가피하다라는 거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늘 있는 현상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곤 책임은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입니다. 개인 책임이야. 그래서 빈곤의 대책은 개인이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옛날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자기가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쵸. 단 사회 구조는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그래도 일부 부분 모순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는 기능론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구조는 전반적으로는 괜찮지만 일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있다. 그거는 일부분 고쳐 나가면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능론은 불평등을 불가피하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바로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근데 갈등론자들은 불평등은 부당하다라는 거야. 왜? 세상은 어차피 부자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이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 출중한 게 아니라 이 갈등론자들은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부모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자면 지배자, 부자면 영원한 승자가 되는 거고 피지배자는 영원한 패자가 된다라는 거죠. 한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교육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죠?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경험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여유가 없으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되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학업 성적이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낮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학교에서 인정 못 받고 자존심도 낮아지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웬만한 뭐 그냥 대학을 갔다. 그래도 뭡니까? 대학 가도 알바를 해야 되고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은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부자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서적인 그런 안정감도 더 클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면은 뭐 미국 가서 유학 가면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겠죠. 그러면 유학을 가면 미국 시민권도 딸 수 있죠. 미국 시민권 따면은 군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외국에 있는 좋은 대학 나왔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취업하기도 좋고, 또 결혼할 때 부자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집도 사주고 결혼도 다 시켜주고.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또 자식을 낳으면 또 그러한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배자이면 영원한 지배자가 된다라는 거야. 그 자식도 지배자가 되고. 근데 피지배자이고 서민이면 가난하면 영원한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어떤 입장입니까? 갈등이라는 거죠. 굉장히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계층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는 거야? 개인의 탓이 아니라 사회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계층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층화는 누구 탓? 불합리한 사회 구조 탓이다. 사회가 X 같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층화가 생긴다. 계층화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불평등은, 그래서 불평등을 갈등론자들은 어떻게 보는 거야? 보편적이야. 늘 있는 거고 있어 왔었어. 그런데 이것을 피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불가피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떤 걸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사회를 뒤집어 엎는 거죠. 체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있었지만 없애야 하고 없앨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이것이 갈등론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빈곤 책임을 누구에게 둡니까? 사회 책임이다. 국가 책임이다. 제도 책임이다. 개인은 별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빈곤 대책은 뭡니까? 혁명이나 개혁을 통한 사회 구조의 모순, 근본적인 해결. 이걸 통해서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이게 습관이 있어가지고 잘 표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선생님 연기 학원을 한번 다녀볼까 이렇게 생각 중이야 지금. 그래서 좀 연기를 하듯이 해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선생님이 노력을 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찍다 보면 나아질 겁니다. 자, 많은 응원과 격려,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갈등론자들은 그 계급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계층을 나눌 때 이 계급을 중심으로 나눴다라는 거야. 근데 이 계급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 계층을 나눌 때 경제적인 걸로 나누는 거죠. 돈이 있느냐 없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이걸 통해서 나누는 게 계급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계급을 중시한다라는 거야, 마르크스는. 그래서 이 계급으로 나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눴습니까?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체제를 굉장히 옹호하고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18세기에서 19세기 유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자본주의 초기 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자본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공산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마르크스야.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실패한 체제지만 이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 체제를 주장한 의도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많은 국가에서 포기를 했고, 북한이 유일하게 지금 그 체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힘들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는 산업혁명 직후 빈부격차의 문제를 보고 크게 깨달아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는 돈이 있는 사람, 노동자는 돈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를 돈이 없는 거, 경제력, 자본, 이걸로 나눴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제력,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토지, 노동, 자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자본이 제일 중요하죠. 돈이 있으면 토지도 살 수 있고, 그쵸? 노동도 살 수가 있으니까 자본이 제일 중요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본이 있으면 자본가, 그 다음에 그 자본이 없으면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도 참 잘못된 거야. 자본가, 노동자 이렇게 하는데, 이 자자가 놈 자자야, 놈 자자. 폄하하는 거죠. 근데 가짜는 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용어도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가 아니면은 뭐 자본자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자본가는 부르주아라고 하는 거는 옛날 중세시대 때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르주아라고 해서 성, 영주. 노동자는 그렇지 못한 프롤레타리아, 이런 사람을 이제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 사이, 지금 이 선은 이 노동자가 이 자본가가 될 수 있어 없어? 넘사벽이야. 여기는 넘사벽,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다. 그래서 노동자가 자본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넘사벽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끊겨져 있죠. 끊겨져 있기 때문에 불연속적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마르크스는 이 자본에 의해서만 노동자와 자본가를 나눴기 때문에 이걸 단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경제력으로만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과 노동자 두 개로 나눴죠. 그래서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단일 기준, 이분법, 경제력, 불연속적,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마르크스의 계급과 관련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본가하고 노동자는 사이가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죠. 맨날 싸운다라는 거야. 맨날 투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자본가들은 자본가들끼리 결속을 잘하고, 노동자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투쟁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계급의식이 굉장히 투철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목표가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돈이 많은 이 자본가 놈들, 부르주아를 타도하는 게 목표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 자본가를 존경합니까? 안 합니까?
존경하지 않지 타도의 대상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자기들이 얘네들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안 해. 서열을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들 이거를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급과 관련된 거고, 마르크스가 주장을 했으며, 마르크스는 독일 사람이야. 그래서 독일 사람으로서 갈등론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급 이론과는 이제 대조되는 계층 이론, 베버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버도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계층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베버라는 사람이 이 용어를 쓰게 된 배경은 20세기 미국 사회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다원 사회가 됐다라는 거죠. 돈뿐만 아니라 명예, 지위, 권력, 기타 등등 이런 많은 것들로 사람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다원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베버는 여러 기준으로 여러 계층을 나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베버도 경제적 측면에서 나눴어. 베버도 경제적 측면으로 나눴단 말이야. 이때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이 베버라는 사람은 계층 이론을 주장하면서 계급이라는 용어를 전혀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버도 계급이라는 용어 사용합니다. 단 마르크스는 경제적인 걸로만 나눴기 때문에 계급만 쓴 거고, 베버는 계층 중에서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경제적으로 나눌 때는 계급이라는 용어를 썼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들 베버는 상류층, 그 다음에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뿐만 아니라 상류층 중에서도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렇게 9개로도 나눌 수 있다. 반드시 상중하로만 나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정치 권력으로도 나눌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나눌 수 있고, 경제적으로 나눌 때는 계급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어. 사회적 지위로도 나눌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걸로도 나눌 수 있겠죠? 뭐 외모, 건강 이런 걸로도 나눌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영역으로 이 사회의 계층을 나눌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베버입니다. 자, 근데 아까 마르크스의 그 계급 이론은 갈등론하고 관련이 있었죠. 갈등론하고 관련이 있었는데 베버의 계층 이론은 기능론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돼. 기능론이 나오면 베버의 계층 이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그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사이가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죠. 투쟁했죠, 서로. 그렇지만 얘네들은 뭡니까? 하류층이 상류층을 어떻게 합니까? 존경한다는 거야. 그들의 노력과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그들이 한 노력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한다. 그리고 뭐야?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상층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상층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최고에 있던 사람들이 뭐야?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최고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이 잘 하다가 불법 도박 이런 걸로 뭐야?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한항공 그 뭐 땅콩 회항할 때 그 부회장, 그 사람은 부회장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징역살이 하잖아. 그쵸? 감옥 갔잖아.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정말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뭐야?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상층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이거를 베버는 강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층, 상중하 계층이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안 끊어졌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연속적이다 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노력하면 신분 상승이 되고 노력 안 하면 신분 하락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서열적 얘네들은 범주화되었다. 뭡니까? 얘네들이 각자 자기 자신들의 서열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야. 그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서 자기의 역할을 해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자기의 몸값이 올라가고 사회도 잘 질서 유지가 되고 안정이 되고 자기도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야.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기능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열을 인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위 불일치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은 다양하게 있잖아.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있는데 법정 스님은 돈이 많이 있어 없어? 없죠? 그치? 그런데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안 존경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존경하죠?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는 하층이지만 명예나 그런 거는 어떻게 돼? 사회적인 위치는 굉장히 높죠? 안 맞죠? 그쵸? 여기는 굉장히 상상이지만 여기는 하하잖아.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위 불일치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위 불일치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인이 가지는 여러 사회적 지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수평적 수준에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법정 스님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는 높은데 돈은 없다. 이런 케이스가 지위 불일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좀 피곤하죠? 그래서 강의 듣다가 모르는 거는 선생님 교무실에 찾아와서 물어보고 미스터추 네이버 카페 Q&A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알겠죠? 선생님 뭐 물어본다고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고 더 친해지는 거야. 그래서 질문 많이 한 사람하고 선생님은 친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2008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되겠네. 자, 좀 잘 안 보이는데 읽을만은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는데 읽을만은 해. 그래서 안 보이는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땡땡그룹 회장이 된 K씨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열악한 환경에서도 노력하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네요. 우리 애들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뭡니까? 노력하면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노력을 하면 하층이었던 사람이 상층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뭐가 되겠어? 계층이론이죠. 베버의 계층이론. 그래서 베버의 계층이론은 여러분들 기능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론하고 연결된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사회에 맡은 중요한 역할을 맡는 그러한 역할을 맡는 사람이 되면 대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계층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능론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사회 계층화는 특정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특정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지배층을 말하는 거야. 지배층의 가치가 반영된 거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갈등론이죠.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그래, 갈등론은 계급이론이죠. 계급. 그래서 계급, 계층이 아니라 계급이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이소가치를 차등분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차등분배,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버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당연한 거다 라고 보는 거 기능론 맞습니다. 사회계층화는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는데 기여한다. 맞죠? 계층화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상층에 속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업에는 귀천이었고 모든 일이 사회에 필요하고 중요하다. 아닙니다. 이거는 갈등론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계층이 아니라 계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여러분들 3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결됐나요? 안 풀리면 선생님한테 가져오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야, 2006년. 다음은 중산층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사회계층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문이 좀 생소하고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이제 감이 잡혀.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 아는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그래서 사회의 균열과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의 안정 세력이자 정치의 균형주인 중산층을 복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중산층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죠. 존재를 인정하고, 그래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계층 이론이 되겠죠. 계층 이론. 계층. 글씨를 다시 선생님이 잘 쓰.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중산층은 평상시에는 부르주아를 지지하는 보수적 입장이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면 프롤레타리아 진영으로 넘어간다. 이건 뭐야? 중산층은 박쥐 같은 존재라는 거죠. 박쥐 같은 존재. 그래서 그들은 뭐야? 사회를 변화시킬 의지나 힘이 없다. 중심 세력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로지 중산층이 중심 세력이 될 수 없으니까 사회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자본가와 노동자 두 개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급 이론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계층, 기능론, 나는 계급 갈등론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가는 다차원적인 분류 기준을 가지고 불평등 현상을 바라본다. 맞죠? 배번은 계층 이론을 주장을 할 때 경제적인 거, 명예, 권력 이러한 걸 가지고 나눴으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2번 가는 사회적 가치의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서열적으로 범주화하여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서열적 범주화는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지배와 피지배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 관계가 형성된다고 본다. 지배 계급은 자본가, 피지배 집단은 노동자. 서로 투쟁하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결정한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는 자본이죠. 자본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거를 결정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윤리적으로 말하면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자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나는 가에 비해 계급 간의 적대감이 약하냐? 아니죠. 나는 가에 비해 계층 간의 적대감이 굉장히 강하죠. 증오하잖아. 그래서 나는 가에 비해 계층 간의 적대감이 약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다라고 본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을 거의 혐오하죠.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적대감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꽤 긴 시간 여러분들 계급과 계층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기능론하고 갈등론이 바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능론, 갈등론 정리가 잘 안 된 학생이 있으면 앞부분 돌아가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모르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 만나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Q&A 게시판에 남기세요. 그럼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 선생님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